대장동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됐던 건가요? 거길 짚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고 했잖아요. 네. 영화로 치면 한쪽에 누가 있냐면은요. 소위 꾼들이 있어요. 꾼들이. 네. 야,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야, 수백억, 수천억 원을 우리가 해먹자라고 하는 이 영화의 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를 보면 있죠. 그렇죠. 그 꾼을 누구냐면 여기 남욱, 그다음에 김만배. 일단 김만배가 거의 대장 같은 김만배, 네. 남욱, 뭐 정영학.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 팀을 좀 꾸려볼까? 도둑들이 모여가지고서. 네, 이런 영화 본 적 있어요. 열쇠 기술자 필요해. 열쇠 기술자 불러. 자, 저기 줄 타는 사람 필요해. 줄 타는 사람 뭐 전지현 불러. 그렇죠. 도둑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자들이 모여요.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정치권에 로비할 사람 뭐 모여. 말해서 팀이 꾸려져요. 그렇게 해서 꾸려진 팀의 핵심을 대장동 4인방 보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우리가 그냥 꾼이라고 할게요. 이 네. 영화엔 꾼이 있어요. 꾼이 있고 한쪽엔 누가 있냐면요. 이 꾼들을 저지하려는 정의의 사도가 하나 나와요. 그게 이재명이에요. 그게 이재명인데 어떤 이 영화는 어떤 대결로 가냐면은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보수의 텃밭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보수가 오랫동안 집권을 했던 그렇죠. 곳이었죠. 그리고 성남시장들이 대부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간 비리의 천국 뭐 그런 영화에 나와도 될 만한 곳이에요. 거기에 갑자기 호련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시장으로 갑자기 딱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화가 시작되는 거고 일단 여기 처음에 개념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게 성남시라고 하고 수천억 원의 단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성남시가 무슨 서울시 같은 광역 지자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작지 않나요, 되게? 기초지자체예요. 그렇죠, 기초지자체. 제가 구로구에 살거든요. 네. 구로구청장이랑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 이건 영웅서사예요. 어느 정도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지금 잠깐 잊고 있는 게 있는데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이 이재명을 한창 사랑했을 때 이재명은 행정 천재였어요. 그거 우리가 잠깐 잊었어요. 네. 우리가 잠깐 잊었는데 그 당시에 천재적인 이재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저는요. 네. 자, 돌아올게요. 자, 꾼들이 저 대장동 저기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민간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다 빼먹자. 선수들 막 모았어요. 선수들을 막 모은 시점에 이재명이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이재명은 이걸 보고 나서 이거는 민간 개발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개발 주권 논리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저도 최근에 구로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했었잖아요. 구로구청장은 성남시장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기초지자체장. 그러면은 지자체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요. 그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잘 벌고 잘 쓰고. 그래야지 그 지자체가 그렇죠. 잘 운영이 되고 그 지자체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행복해지죠. 있죠. 네.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림꾼이에요. 근데 살림꾼 입장에서 볼게요. 제가 잠깐 구로구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구로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구로구청장이 만약에 됐다고 해볼게요. 이번 선거에서. 네. 갑자기 외부에서 민간 세력들이 와가지고 우리 구로구에서 아파트도 짓고 막 개발 사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서 다른 데로 간대요. 그럼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맞아. 화가 나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개발 사업 다 해.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외부로 유출해? 이건 안 돼. 이건 우리 구민들,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돼. 왜냐? 우리 지역에서 한 우리 지역 땅을 가지고 한 사업이니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이걸 개발 주권 논리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너네들 돈 다 갖고 나가지면 안 돼. 우리 성남 시민들한테 반드시 남겨야 돼.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취재를 했던 게 아예 민간 사업 안 된다. 그렇죠. 100% 공공 사업 하겠다. 우리가 해서 그러면 남기겠다. 민간 업자들 되게 열받았을 것 같아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난리도 아니었고.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계속 이제 세력 다툼이 있다가 악당들이 한 번 항복을 합니다. 언제 항복을 하냐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을 해버려요. 네. 그 험지에서 재선을 해버려요. 재선을 해버리니까 이 악당들이 이제 꾼들이 포기를 하고 야, 안 되겠다. 어느 정도 타협하자. 이건 안 되겠다. 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성남시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지에 100% 공공사업을 하려니까 기초지자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로구청 같은 모자라. 돈이 없어.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그러면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타협점을 찾은 게 그러면 성남시가 핸들링을 하고 민간을 조금 참여시켜가지고 민간 자본을 섞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성남 시민들이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기자 거기서. 왜냐하면 민간 100% 하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성남시도 조금이라도 그렇죠. 나아질 수 있는 살림자리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한 게 이제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를 차려요. 성남의 네. 뜰이라는 회사. 자, 여기서 잠깐 끊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하느냐? 안 해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안 해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요, 자기네 지역에다가 그냥 민간 개발업자들이 거기서 돈 넣어가지고서 건물 짓고 돈 벌어서 다른 데로 튀어요. 대표적인 게 LCT. 그렇죠. 부산. 부산 LCT. 네. 부산의 LCT랑 대장동 사업은 같은 법률에 의한 같은 사업입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들한테 그냥 민간 사업하세요라고 해가지고 민간업자들이 돈 왕창 가져가게 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 개발주권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시민들한테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장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그러면 합작을 하자. 그래서 회사를 만들자.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서로 참여한 사람들이 한 배를 타자. 그게 성남의 뜰이에요. 네. 성남의 뜰이라는 걸 만들고 사업 핸들링은 성남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주식 가져가가지고 경영권 방어하고 막 이런 거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세팅을 잘해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환기시켜드리자면은 천재적 행정가 이재명 성남시장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열광하셨던 얼마나 천재적인지 보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 이 배에 타자. 이 배에 타는데 일단 우리 성남시 자체 내에서 여기에 태울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을 그 전에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냐면은요. 여러분들 지역 보면은 우리 구로구에도 있는데 그 주차장 같은 것들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맞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만들잖아요. 네, 시설관리공단들이 있는데 그 시설관리공단들이 이 주택 사업을 하는 그런 곳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보통은 보면 지역에 이제 뭐 공원 조성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이제 투입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들, 네. 아주 작은 것들하고 뭐 수영장 관리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이걸 업그레이드합니다. 오. 이걸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여기서 사업 일단 들어가가지고 돈 우리가 시민들한테 돌리겠다라고 하면서 한 다음에 그거를 성남의 뜰이라는 배에 태워요. 자, 성남의 뜰이라는 배는 왜 만들었다고 했죠? 민간이랑 민간과 같이 함께 합동해서 성남시가 하려고. 개발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성남 맞아요. 시민들에게. 핸들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의 지분의 50% 플러스 한 주를 가져가요. 한 주. 한 주. 그 한 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외부에 공모를 합니다. 네. 나머지 50% 마이너스 한 주에 대해서 같이 들어와서 우리랑 사업할 사람들 오세요. 민간 사업자들. 다만 건설업자들 오면 안 돼. 이게 포인트네요. 건설업자들은 오면 안 돼. 우리 건설업자들이랑 안 해. 건설업자 당신들 장난치는 거 알아. 건설업자 오지 마. 당신들 팀 꾸려서 와. 그리고 금융사들 위주로 와. 왜? 우린 돈이 없었으니까. 우린 돈이 없는 거니까 금융사들 위주로 꾸려와. 라고 해서 공모를 빡 냈어요. 그렇게 해서 온 게 뭐 여러 금융사들이 왔어요. 뭐 메리츠도 왔었고 하는데 그 중에서 팀을 꾸려서 온 것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게 KB 외환은행 하나은행. 네. KB가 하나은행이죠. KB는 이거 맞네. KB요. 예. KB 하나은행에 갖고 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안에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재미난 일이 벌어져. 자, KB 하나은행이 팀을 꾸려서 왔잖아요. 네. KB 하나은행 왔어요. 그래서 조건 좋네라고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여기랑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조건은 실제로 좋아요. 근데 KB 하나은행이 데리고 온 팀들 중에 그 안에 꾼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 안에 투입을 시킨 거죠. 이거를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거 설계한 거야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대장동 사업을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어디 가서 누가 대장동 사업 뭐야?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꾼들이 성남시 내부자랑 결탁해서 비리 사업한 거야. 외부자들이 꾼들이 내부자랑 결탁해서 비리 사업을 한 거야. 네. 자, 이걸 어떻게 된 건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민간업자들이 계속해서 민간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이재명이라는 그 주인공이랑 싸우다가 포기하고
이제 민간 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이? 야, 니네 건설업자들 들어오지 마, 이 자식들. 이렇게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남욱이랑 이런 사람들은 그 전에 민간 사업을 추진하던 건설계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이름이 다 알려졌어. 이름이 알려져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되게 복잡한 방식이었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올게요. 배가 있잖아요. 성남의 뜰이라는. 네. 여기에 성남시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50% 마이너스 한 주를 민간한테 알아서 팀 꾸려와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은행이 참여했는데 하나은행이 꾸린 팀 중에 남욱 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남욱들이라든지 이런 그 김만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들키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예. 우리는 왜냐하면 악의 물이라는 게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어. 그렇죠.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때 당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 이미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했어요. 파다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요. 자, 개인 구본기로 갈 수 없어요. 개인 바게슬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이에. 그 사업에. 개인 남욱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화천대유라는 법인 회사를 설립합니다. 거기서 화천대유가 나와요. 화천대유가 법인 회사군요. 법인 회사예요. 그렇죠. 자, 박예슬이 못 들어오니까 서울의 소리라는 단체를 외피를 쓰고 들어오는 것처럼 야, 나는 못 들어가. 이름이 너무 팔렸어. 그래서 그러면은 화천대유네. 천화동인. 그렇죠. 천화동인을 1호부터 7호까지 만들어. 근데 천화동인은 누가 만든 거냐면은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화천대유는 또 김만배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다 다르네요, 소유가. 네, 달라요. 재밌다. 여기서 이제 네. 근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진술이 엇갈리는 게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복잡해서 얽혀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숨어서 들어온 거예요. 숨어서 들어오는데, 자, 개인 이름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자, 화천대유, 아니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만든 다음에 그 법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건 천화동인이라는 법인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본단 안 말이에요. 보죠. 근데 볼 수도 있어. 걱정돼, 이 약의 무리들은. 야, 이거 갖고 안 되겠다. 하나 더 씌우자. 그래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를 가지고 SK증권으로 가가지고서 SK증권의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돈을 맡길 테니까 SK 이름으로 좀 가자. 그래서 SK증권이라는 외투를 또 써요. SK증권이라는 외투를 또 쓰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하나은행을 전면으로 내세워가지고 들어와요.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난리를 쳐서 들어온 거예요. 기술을 부린 거예요. 자. 이렇게 기술을 부려서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이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서 선정이 되고 뭔가 이렇게 짬짬이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장동 사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외부의 기술자들과 외부의 꾼들과 내부의 내부자가 결탁해서 벌인 비리 사업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외부만 설명드렸어요. 지금 그렇죠. 꾼들이. 그럼 이 사람이 누구랑 내통해 있었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 유동규랑 내통해 있었어요. 유동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거기서 전략본부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네. 거기랑 내통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랑 내통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리 사업을 벌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핵심으로 돌아갈게요. 너무 길게 갔어. 그래서 지금 남욱이랑 유동규가 말을 하는 건 이거예요. 진술을 번복했죠. 네. 그 전에는 어떻게 일관됐어요? 이재명은 상관도 없어. 야, 찔러도 안 들어가. 이렇게 네. 말했잖아요. 갑자기 감옥 갔다 나오더니 이 사람들이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진술의 요지는 이거예요. 말들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데 진술의 요지는 이재명 우리 편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은 우리 편이었다. 자, 보세요. 애초에 이 영화에서 이재명이 진짜 저 꾼들의 편이었으면은요, 이 짓들 안 했죠. 이 외부자들이 굳이 야, 씨, 우리 이름 들키면 안 되니까 천화동인만 들어가지고 천화동인 그것도 불안해. SK증권에 들어가고 SK증권에 들어가서 그것도 불안해. 야, 하나은행에 타자. 이 짓을 안 했죠. 왜냐하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 꾼들은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100% 민간 개발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진짜로 애초에 이재명 성남시장이랑 같은 편이었으면요, 이재명도 그렇게 막을 필요가 없었어요. 막지 않고 그냥 그래, 다른 데처럼 부산, LCT처럼 그래,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래, 나중에 너 나한테 돈 주던지. 이렇게 하면은 깔끔한 문제예요. 깔끔한 문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아셨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카더라 말들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꾼들이랑 같은 편이었다고 한다면은
애초에 그냥 100% 민간 민간으로 개발로 해라 갔으면은 다 깔끔할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왜 뭐하러 이렇게 네. 이 난리를 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에 네. 대한 부분도 지금 오늘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어요. 네, 맞아요. 오늘. 이 50억 클럽 이게 왜 또 대장동이랑 연관이 있나? 오늘 질문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걸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세요. 대장동 사업은 외부의 꾼들과 내부자가 서로 결탁해서 결탁해서. 벌인 비리 사업이다. 네. 자, 내부자는 누구다? 유동규. 근데 재밌는 게 정영학 그 녹취록에는 이것도 나옵니다. 이제 외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자들이 선수들을 자꾸 기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뭐 이번엔 여기서 뭐 줄 타야 되니까 줄타기 선수 데리고 오고 이런 거. 그렇죠. 문 따야 되니까 문 딸 끼면 내려오고. 그렇죠. 자, 이걸 계속 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50억 클럽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역할들을 했으니까. 자, 역할이 보세요. 배분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군요. 그렇죠.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거고. 자, 근데 보세요. 정영학 녹취록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얘기가 나와요. 야, 이거 챙겨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동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사공들을 많이 만들었어? 사공들. 그러니까 챙겨줘야 될 팀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그럼 유동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녹취록에서. 난 한 명도 안 만들었어. 내부자는 내가 유일해. 그 말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다 나오고. 예. 자, 재밌는 게 그래서 애초에 터졌던 거는 이 50억 클럽을 비롯해가지고서 이 꾼들이 누군지가 이제 드러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곽상도 같은 경우는 본인 아들을 화천대유에 넣은 다음에 퇴직금이랑 인센티브로 50억을 받아 챙겨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나오면은 박영수 특검이 네, 그렇죠. 예, 딸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파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0억 클럽이라고 해가지고서 계속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팔려면은 이쪽에서 이 선수들이 대가를 받아갔는데 여기서 그러면 열쇠 따는 일을 했냐 아니면 줄 타는 일을 했냐 망 보는 일을 했냐 이걸 수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로 수사를 방향을 틀었어요? 내부로 틀었어요. 내부. 야, 유동규 너 다른 사람들 너도 선수 있지? 근데 선수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수가 안 나오고 있는 거. 엮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그러면은 지금 언론과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를 계속 흘리는 거네요. 네, 뭔가 맞아요. 있을 것 같이 냄새를 피우는 거죠. 네. 하지만 그렇게 냄새 피우는 거는 그냥 카더라밖에 없다.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다. 반면에 이 50억 클럽을 비롯해가지고서 이 외부의 꾼들이 서로 모여 있는 곳에는 물증들이 있다. 돈이 오고 간. 네, 이걸 파야 돼요. 그러면은 왜 받았냐? 너의 역할 뭐였냐? 이런 것들을 캐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다? 그쪽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지금.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다. 네. 지금 어쨌든 수사는 그쪽 방향에서 멈춰 있고요. 외부자들에 대해서는 멈춰 그렇죠. 있고 외부자와 결탁해 있는 사람 한 명인 유동규를 기점으로 놓고 다른 이제 이재명 당대표 측근들을 고리를 걸려고 계속 물증은 없는데 거기다 계속 해가지고 바뀐 증언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계속 지금 걸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유동규에 대한 혐의는 명백하잖아요. 완전 그러면 명백하죠. 이제 외부에서 누가 이 돈을 받아서 이익을 챙겼느냐를 수사하는 게 검찰의 역할 아닌가요? 그건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현금 흐름을 추적해 나가면서 누구랑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언론의 힘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보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보도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오, 촛불 집회 보도 안 하죠. 의도적 외면을 하죠. 그것처럼 검찰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죄 없는 사람을 잡아넣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죄 있는 사람을 죄를 묻지 않는 데 있어요. 검찰의 힘은 거기서 나와요. 지금 거기서 멈춘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가 사건도 네. 김건희 여사 앞에서 수사가 멈추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자들을 향해서는 수사가 멈추는데 내부자 그 한 명, 그 한 명을 가지고 어떻게든 타고 넘어오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다. 증거도 없고 증거도 오로지 없고. 그 진술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도 지금. 바뀐 진술 가지고 그리고 정황으로 보면 정황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핵심을 놓고 보면은 이재명이 저들과 한패였으면은 애초에 천화동에는 나올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화천대유도 나올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뒤로 돌려가지고 이재명과 저들을 한 팀으로 엮잖아요. 영화에서. 그렇죠. 그럼 화천대유는 사라져요. 화천대유는 사라지고 천화동이 사라져요. 예, 있을 필요가 없어요.